미주 복음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티브 황보의 미국을 읽다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의 김혜선입니다. 이 방송은 현 미국의 상황을 제대로 알고 급변하는 상황 속 크리스천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성경적 관점에서 찾아보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하실 스티브 황보 장로님은 전 라팔마 시장과 오렌지 카운티 시 협의회장 역임 등 정치와 교육계의 다양한 경험을 가지신 분입니다. 네, 스티브 황보 장로님 나오셨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로님 2주 만에 뵙습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지금 혹시 유튜브로 채널을 지금 보고 계시는 우리 청취자분들, 애청자분들은 장로님의 헤어스타일에 깜짝 놀라실 것 같습니다. 네, 훨씬 더 멋있어지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또 이렇게 장로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네. 오늘 제목이 미국의 세속화를 이끄는 민주당과 내년 선거. 예. 자, 2주 동안 장로님하고 저희가 대화를 나누질 못해서 예.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내용들을 좀 한꺼번에 다뤘으면 좋겠고요. 예. 제일 먼저는 어제 개빈 뉴섬 주지사하고 그다음에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와 함께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양 주가 빨간색 또 파란색으로 이렇게 지칭할 만큼 너무가 극과 극인 이런 정책을 가지고서는 주를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 공화당과 민주당이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어제 TV 토론을 통해서 앞으로 대선에 한 표를 행사하시는 우리 유권자들에게 좀 비교를 하면서 도움을 주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네. 오늘 시간이 충분히 될지 모르겠는데 어제 있었던 플로리다 주지사와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1시간 반, 2시간 동안의 토론은 내용은 상당히 미국의 50개 주 중에서 극과 극인 네. 플로리다 주는 공화당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주고 그리고 캘리포니아는 민주당이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주로서 서로 쓰는 정책이 정말 반대 극과 네. 극인 그런 주이고 그런 정책들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들 그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은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내가 선호하는 이 정책들은 이런 정책이다. 나는 이런 이 두 주 중에서 이 주가 사용하고 있는 정책을 나는 선호한다. 이제 그런 판단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너무나 그 두 양주가 지향하는 이 국가 운영, 주 운영의 이 방침이나 정책이 정말 다르기 때문에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런 이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를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은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어제 토론회는 정치에 조금 관심이 계신 분들이 봤으면은 정말 재밌는 토론회였습니다. 아, 그런가요? 정말 종합격투기 어떤 종합격투기보다도 네. 치열하고 네네. 그리고 지금까지 보았던 정당 후보들끼리 하는 토론회에 비해서 상당히 이 내용이 알차고 박진감이 있고 그리고 양주 미국의 큰 두 주를 지금 이끌고 있는 현 주지사들이 서로 이제 자신들의 업적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 것을 볼 때에 상당히 정말 재미있는 정치적인 생각으로 볼 때에는 정말 재미있는 네. 그런 토론회였습니다. 두 후보가 사실 대선에 이렇게 확실하게 드러나는 지금 1위 후보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민주당과 공화당을 살펴볼 수 있는 아주 좀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양주에서 특히 팬데믹 동안을 거치면서 우리가 확실하게 본 것은 네. 공화당이 지향하는 정책을 쓴 플로리다와 민주당이 지향하고 있는 정책을 쓴 캘리포니아 주의 결과 어떠한 네. 결과들이 나왔는지를 네네. 우리가 확실히 이게 지금 현재 일을 팬데믹을 끝나고 지나면서 비교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두 후보가 내년 선거에서 사실 내년 선거는 이제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11월 초니까 11월 초에 선거가 있고 10월 초부터 우편 투표 선거를 시작할 테니까 사실 그리고 다음 달 1월부터 예비 선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이오와주가 1월 중순에 있고 그다음에 뉴햄셔가 1월 말에 있고 그래서 3월쯤 가면은 이제 캘리포니아를 포함해서 슈퍼 프라이머리 예비 선거가 있고 그래서 이제 대선도
코앞에 다가와 있지만 네. 나 사실 두 사람이 내년 선거에서 그 양등당의 후보가 될 가능성은 지금 볼 땐 거의 없죠. 네. 민주당은 지금 그 뭐 경선도 지금 치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바이든 현직 대통령이 지금 버티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게빈 뉴섬은 아직 출마하겠다는 대통령이 되고 싶은 마음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대통령 출마하겠다는 발표조차 못 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고 네. 그리고 그리고 론 데산티스는 그 트럼프를 대항마로 상당히 각광을 받았지만은 지금은 뭐 트럼프에 비해서 형편없이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 형편없이 뒤떨어진 2위 그것조차도 위태로운 그 2위의 위치도 위태로운 지금 그 니키 헤일리 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에 크게 도전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론 데산티스 이 두 사람은 내년 선거보다는 그 후에 있는 대선 5년 후에 있는 대선에서 두 사람이 격돌할 가능성이 큰 네.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4년 후에 우리가 보게 될 그런 그 토론회를 대선 토론을 미리 보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근데 그 이 두 사람이 사실 이렇게 그 현직 주지사 둘이가 그 이 메이저 네트워크 TV에서 토론회를 한 적은 제가 거의 없어서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상당히 그 이 성사되기 힘든 이런 그 토론회를 그 이 토론을 이제 주재한 그 호스트인 그 샤안 헤네디가 팍스 채널 뉴스의 그 진행자인 샤안 헤네디가 두 사람과 친한 사이인데 물론 그 사람은 아주 그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그러나 친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서로가 계속해서 공격했거든요. 네네. 팬데믹 동안에도 너희 정책은 잘못된 거야. 네. 서로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이 샤안 헤네디가 그러면 너희들 둘이 한번 토론해 볼래? 자꾸 이제 그런 먹이를 던졌죠. 먹이를 던진 것을 두 사람이 그걸 이제 받아 먹었고 그래서 성사가 됐는데 사실 그 양주를 비교해 보면은 그 사실 비교는 안 되죠. 왜냐하면은 팬데믹 동안에 너무나 그 이 다른 정책들을 쓰면서 플로리다는 굉장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팬데믹 동안에 이 플로리다 주는 여러 50개 주 중에서 가장 오픈된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규제를 주정부가 규제를 강하거나 그 비즈니스를 셧다운 시키거나 교회를 셧다운 시키거나 학교를 오랫동안 문을 못 열게 하거나 그런 정책을 쓰지 않고 반대로 캘리포니아는 가장 먼저 셧다운을 시키면서도 그렇죠. 가장 오랫동안 네. 셧다운을 시킨 심지어는 교회도 예배를 못 보게 하고 그 학교들도 오랫동안 문을 못 열게 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학업에서 네. 떨어지게 되고 네네. 비즈니스도 많은 비즈니스들도 오픈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나 그래서 팬데믹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플로리다로 갔죠. 플로리다는 모든 것을 오픈해 놓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망한 비율을 보면은 인구당 그 비율을 보면은 두 주의 그 비율이 비슷해요. 그래요? 큰 차이가 없어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이 양 정당이 그 정부로서 이 government로서 정부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준 그런 사실 기관이 팬데믹 기간인 동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공화당이 장을 하고 있는 플로리다 주는 가능하면은 오픈해서 그 이 개인들이 혹은 교회들이 비즈니스들이 각자가 알아서 판단하고 그 자신들이 판단한 결정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는 그러나 그들에게 정부가 너무 규제하지 않고 네. 코어하지 않고 헤비핸디드라 그런 그 표현을 쓰는데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 이제 정부의 역할을 생각하는 것이 공화당이고 민주당은 정부는 굉장히 우리가 팬데믹 동안에 캘리포니아에서 본 것 같이 정부가 계속해서 개입하고 간섭하고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경험한 대로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네. 그래서 계속 그런 식의 그 정부의 역할을 생각하는 것이 민주당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연방 차원에서 보고 있는 민주당이 대권을 가지고 있는 그 정부를 장악하고 연방 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지금 현재 그 이 연방 정부를 봐도 그 캘리포니아와 비슷한 형태의 정부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국민들에게 일일이 간섭하고 예를 들어서 전기차도
몇 년 그 이후부터는 모든 새로 파는 차들은 그 전기차만 팔 수 있고 화석 에너지를 쓰는 저는 팔 수 없다는 식으로. 네네. 지금 그것도 지금 굉장히 그 민주당이 소속에 되는 그 주지사들 가운데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기가 모자라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그쪽으로 몰아가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정부가 국민들에게 자유를 주고 선택의 자유를 주고 국민들이 자신들의 선택한 혹은 결정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그런 자유를 주는 그 정부의 역할이 아니고 자꾸 정부가 이렇게 규제를 하는 네. 중앙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막 이렇게 지시를 하고 뭐 하도록 하는 좀 그런 식의 정부의 역할을 생각하는 정당이 이제 민주당이다. 네. 그래서 어제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나왔거든요. 많은 수치 뭐 지금 이제 이 양주를 비교해 보면은 지난 2년 동안 캘리포니아는 거의 100만 명의 그 인구가 줄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연방 그 하원 의석수도 하나 뺏겼어요. 그러나 플로리다는 반대로 그 인구가 증가를 했습니다. 다들 플로리다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 이 데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얘기가 자기가 어떤 사람을 한번 만났는데 나는 캘리포니아에서 이사를 왔는데 이 플로리다가 너무 그 이 주정부의 정책이 좋고 그래서 나는 캘리포니아에서 이사를 왔다. 근데 나는 개빈 뉴섬 주지사의 장인이다. 그러니까 개빈 뉴섬 주지사의 아내의 부모님들이 캘리포니아 살다가 플로리다로 이사를 갔어요. 아. 그리고 네. 뉴섬 주지사의 디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그 캠페인에도 그 도네이션도 하고 네. 그런 식으로 지원도 하고 네. 그와 같이 캘리포니아는 사실은 그 이 미국 전체 50개 주 중에서 기후나 모든 조건에서 볼 때는 정말 뛰어난 주입니다. 그렇죠. 제가 많은 주들을 가봤지만 네. 플로리다 가면은 따뜻해서 좋긴 좋은데 여름에 가면 얼마나 이 무덥고 네. 예, 그 습기가 많고 네. 그런지 몰라요. 캘리포니아 우리는 살아보면은 1년 내내 기후가 이렇게 좋은 그 주는 감사하죠. 없거든요. 네. 예, 근데 이렇게 그 실패할 수 없는 그런 그 이 환경을 가지고 있는 캘리포니아가 이런 식으로 잘못된 정책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세금을 비교해도 우리가 연방 수입세를 내는 것도 있고 주 정부의 수입세를 내는 게 있는데 캘리포니아는 이 캘리포니아 주 인컴 텍스 수입세의 가장 높은 비율이 13.5%입니다. 그런데 플로리다에는 수입세가 없어요. 아. 수입세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10만 불을 벌어도 이 연방 정부에 내는 그 인컴 텍스는 내지만은 주 정부에 내는 인컴 텍스는 플로리다 가면 없고 캘리포니아 가면은 10%가 넘는 그런 이 세금을 내야 되고 네. 세일스 텍스도 그 캘리포니아가 플로리다보다 더 높고 재산세는 플로리다가 약간 높지만은 거의 비슷비슷하고 보통 이제 이 주 수입 인컴 텍스가 없는 주 같은 경우는 세일스 텍스가 약간 높다든지 혹은 재산세가 약간 높다든지 그런데 플로리다 같은 그러면서도 이 주 정부의 이 재정 상황을 보면은 예산을 보면은 캘리포니아는 적자 예산이고 플로리다는 흑자 예산이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 정당에서 쓰는 정책 그들이 선호하는 정책이 적용된 주가 이 두 주인데 그 결과를 보고 거기다가 이제 홈레스를 보면은 그렇죠. 인구당 홈레스 숫자를 보게 되면은 캘리포니아가 플로리다보다 훨씬 더 많고 실업률도 캘리포니아가 플로리다에 비해서 지금 현재 2배 가까이 높고 그리고 이 늘어나는 그 employment 그 일자리 수도 플로리다가 훨씬 더 많고 네. 그래서 이제 기후적이나 이런 그 환경적인 면에서는 캘리포니아가 뛰어난데도 이런 정책적인 이유, 주정부가 쓰는 정책적인 이유 때문에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오고 그래서 국민들이 선호하는 주가 이렇게 이런 상황으로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 토론회는 그 정말 비교할 수도 없는 비교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개빈 뉴섬 주지사는 상당히 이분이 자신이 제가 처음 그분을 대면을 한 것은 그분이 부주지사로 있을 때 제가 한번 처음으로 본 것 같은데 상당히 잘생겼어요. 아, 네. 그리고 아주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굉장히 좀 이렇게 나는 이렇게 누구에게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런 의미에서 아마 토론회에 참석한 것 같은데 그런데 양 주지사의
한 그 업적만을 비교해 놓고 볼 때는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런 상황인데도 좀 그 개분 주지사가 토론에 참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참석한 것을 볼 때 참 대단하다, 용기가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오늘 지금 유튜브 저 썸네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 미국을 세속화하는데 지금 민주당이 앞장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도 저희가 함께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는 그 지금 연방정 바이든 연방 정부도 그렇지만은 그것을 이제 이끌고 하고 있는 것이 캘리포니아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그 우리가 전에 방송에서 한번 미국의 건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미국의 건국은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적 성경적인 원리와 가치관 위에 세운 나라다. 네. 물론 기독교 국가로 세우지는 않았지만 그건 의도적이었습니다. 네. 모든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세웠지만은 나라의 원리는 바탕은 성경적인 원리를 적용을 했고 그리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진 나라로 그렇게 세웠는데 지금 현재 그 캘리포니아와 민주당이 지금 이 미국을 끌고 가고 있는 모습은 굉장히 미국을 세속화시키는데 그렇게 세워진 미국을 세속화시키는데 굉장히 앞장서가고 있는 그 이 정당이 민주당이다. 네. 그것이 가장 확연하게 나타나는 것이 캘리포니아다. 캘리포니아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문화적인 면에서 과거에 우리가 이제 소셜 이슈라는 표현을 썼는데 요즘은 cultural 이슈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 이 공산주의 이론을 만든 마르크스주의를 그것은 경제 이론의 그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면은 최근에 와서는 이제는 그 이 문화 혹은 정치 측면에 그래서 우리가 신 마르크스주의라는 니오 마르크시즘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것이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학원에서 이 아카데미아에서 이 교육계에서 대학원에서 학계에서 그것이 이론화가 되어가면 가다가 최근에 와서 이제 정치 면에서 표면화가 되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그 몰고 가고 있는 것이 민주당이라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뭐 지금까지 우리가 방송을 해왔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죠. 뭐 이렇게 젠더 아이디올로지라든지 그러니까 성정체성 뭐 이런 것들 그 성적인 이슈들 우리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이 공교육도 사실은 그 미국이 건국할 때부터 이 국가가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었습니다. 오래 있다가 건국이 된 지 100년 이후 지난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미국이 세워지고 서부로 개척해 나가는 상황 속에서는 개척해 가는 과정 속에서 세워지는 새로운 그 부락들 혹은 도시들 마을에서는 마을 한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그 빌리지가 그 타운이 그 학교를 운영하는 그런 그리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제 부모들에게 너희 자녀를 가르치 교육하라는 이제 그 명령을 주신 것이고 그렇게 해오다가 그 건국이 된 100년이 훨씬 지난 이후에 이게 국가가 이제 그 공립학교를 운영하고 우리 자녀들의 교육을 책임지기 시작하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그 공립학교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들의 이념 니오 마르크시즘의 그 바탕을 둔 그런 이념들 그러니까 아이들의 이 성정체성 이런 것들 정말 우리가 이 성경적이라고 볼 수 없는 반성경적인 가치관들을 공립학교를 통해서 가르치는 이런 것들을 캘리포니아가 가장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캘리포니아의 유권자들이 민주당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줬고 밀어줬고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 주정부를 민주당이 장악하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 놓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었고 캘리포니아가 끌어가는 상황 속에서 이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후에 오바마 정부가 먼저 시작을 했고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캘리포니아가 끌고 가고 있는 그 방향을 향해서 지금 그 연방 정부도 마찬가지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크게 볼 때에 지금 현재 민주당이 하고 있는 일은 미국을 아주 빠른 속도로 더 빠른 속도로 과거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속화시키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지금 현재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선거가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제 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정말 그 미국에서 보기 힘들었던 한 번은 전직 대통령 또 한 명은 현직 대통령
대통령을 해본 두 사람이 양정당의 후보로서 이제 붙게 되는데 그것도 이제 모르죠. 내년 그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지금 볼 때에 그 트럼프 대통령은 뭐 그 자기가 대통령에 출마하겠다는 그 의지가 확실한 것 같고 그리고 민주당 측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트럼프가 대선 후보가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소나 재판을 통해서 그분을 이제 주저앉히려고 네. 지금 노력하고 있고 또 어떤 일부 주에서는 민주당이 장악하는 주들에서는 그 주에서는 대선 때에 절대로 트럼프가 후보로서 투표용지에 이름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재판을 지금 하고 있고 네. 그런 여러 가지 그 재판을 통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그런 그 도구를 사용해서 트럼프를 주저앉히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은 상당히 요즘 보면은 상당히 그 나이도 많으시지만은 그 이 총명함이나 여러 가지 그런 네. 면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노령화가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많은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히 지금 염려가 많죠. 네. 그러나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그 본인도 또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히 그 좀 어떻게 해야 할까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래서 전당대회에 가서 아예 사실은 뭐 민주당은 그 예선 경선은 뭐 거의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여름에 있는 그 이 전당대회에서 이제 후보를 결정하게 되는데 민주당에서는 이제 그 전당대회 때 슈퍼 델레게이시라는 그 대의원을 지도부가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그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그 이 장치가 민주당에 있기 때문에 네. 그 얼마든지 교체가 가능하거든요. 후보를요? 대권 네. 후보의 그 교체가 네. 그 이 컨벤션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만일 지금 현재부터 여름까지 이 전당대회까지 이분의 그 상황이 굉장히 좀 나빠진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다른 그 후보로 교체를 할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두 분이 그 트럼프 지금 현재로 볼 때는 그 공화당은 뭐 압도적으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 전 대통령이 앞서가고 있고 2위와의 차이가 뭐 50% 이상 차이가 네. 나니까 지금 우선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없는 것 같고 나머지 그 트럼프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2위 하고 있는 3위 하고 있는 이 세 사람이 바이든과 붙었을 때 여론조사하면은 다 이긴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상당히 초조한 가운데서 본인도 지금 기력이 자꾸 이제 쇠해지는 상황에서 상당히 그 결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그러지만은 또 일부에서 볼 때는 혹시라도 바이든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아닌 다른 민주당 후보가 나오게 되면은 트럼프를 상대로 해서 이길 만한 대통령 그 후보가 확률이, 없거든요. 없죠. 예, 그러니까 바이든을 어떻게 하든지 대선을 치르게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근데 대선에서 만일 트럼프를 상대로 이기더라도 4년 동안 재임을 할 만한 기력은 안 남아있어 보이니까 그럴 경우는 아마 바로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서 부대통령인 여성인 그 해리스 부대통령을 네. 대통령으로 처음으로 이렇게 미국의 첫 여성 대통령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그 전략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네. 그거는 뭐 두고 봐야 되겠죠. 네. 네, 해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사실은 진짜 민주당이 이번에 투표를 대선 후보,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의 심판을 한번 받게는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하원, 상원도 마찬가지고 대통령 후보도 그렇고요. 참 그래서 이번 투표가 저희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여태까지 장로님께서 해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 성경적인 가치에서 그래도 정책을 운영하고 국가를 운영하려고 하는 정당이 어딘지를 저희들이 면밀히 잘 살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그 어제 그 토론회에서도 우리가 봤지만은 상당히 그 민주당은 이렇게 낙태라든지 이런 이 성경적인 가치관에 관련된 이슈들을 가지고 계속 이제 공화당을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네. 어제도 케빈 그 뉴섬 주지사가 론 데산티스 주지사를 공격한 것 중에 하나가 낙태 이슈였어요. 네. 낙태 이슈 가지고 심하게 아주 공격을 했는데 그런 이제 그 이 미국을 세속화시키는 그런 이제 이슈들 그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내년 선거를 치러보겠다는 생각이 같은데 특히 대선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년 동안 대통령으로서 그 집권하면서 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세우면서 그렇죠. 업적들을 네. 내세우면서 선거를 치러야 되는 것이 사실은 상식적인 것인데 그렇지 않고 도리어 이번 선거도 반 트럼프를 공격하는 그런 그 이슈만 가지고 그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그럴 수밖에 없는 네. 그러나 이 유권자들은 사실은 많이 이제 지난 3년 동안 너무나 큰 변화를 봤기 때문에 굉장히 이 바이든 정부의 그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이 유권자들은 당연히 이제 그 바이든의 지난 3년 동안의 그 통치에 대한 심판을 염두에 둔 그런 투표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어제 TV 토론에서 론 디센티스 주지사께서 하신 말씀 중에 나는 생명의 문화를 믿는다. 그 말 낙태 이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낙태로 세금을 지원하는 그런 민주당의 생각들에 대해서 반대한다. 근데 그 말에 저도 굉장히 동의를 했거든요. 예. 네. 그러면 양 정당이 지금 이제 낙태 이슈를 놓고 특히 민주당은 낙태 이슈 외에는 내년에 내세울 만한 그 이슈가 없기 때문에 네. 그것을 이제 그 최대한으로 이용을 하려고 지금 이제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어제 토론에도 그 이슈를 가지고 아주 심하게 그 플로리다 주지사를 이제 공격을 했는데 그분들이 공격하는 것은 이제 이 낙태에 대해서 생명 우선 또 아니면 선택 우선에 대해서 참 이걸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장로님.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 민주당에서는 공화당을 어떻게 공격하냐면은 공화당 사람들은 론 디센티스를 포함해서 그 낙태를 하는 그 여성 네. 그리고 시술을 하는 의사를 이 낙태를 불법화함으로 인해서 법으로 처벌하는 아주 무정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생명에 대해서 태아의 생명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죠. 네. 왜냐하면 그 선거 이슈로서는 그런 식으로 편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무자비한 사람들이 공화당 사람들이다. 그 말은 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낙태에 대해서 성경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무자비한 사람들이다. 네. 이제 그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생명의 출발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성이냐 아니면 정말 생명이냐에서부터가 이 출발이 다르니까 낙태 보는 관점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사회자도 이 뉴섬 주지사에게 낙태에 관해서 질문한 건 당신은 어느 시점부터 낙태가 불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어느 시점부터 생명이라고 생각하느냐. 네. 계속 질문을 여러 번 반복해서 했지만은 답을 결국 안 하죠. 예, 그것은 이제 그 말을 했다가는 완전히 그거는 이제 정치적으로 힘들어지죠. 네, 네.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절대 그 답은 하지 않고 그 여성 임신한 여성과 시술을 하는 의사 그분들에 대한 보호를 한 정당이 우리는 굉장히 컴패셔널한 아주 그냥 이게 우리 정당이 민주당이다 이런 네. 식으로 이제 낙태 이슈를 몰고 가는 거죠. 네. 예. 또 이제 그 유권자들 중에서 여성들의 지지를 많이 받는 게 낙태를 허용하는 거에 한 55%를 지금 찬성한다는 얘기를 지금 후보들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성들의 그런 여론들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더 민주당에서 밀어붙이는 게 아닐까 그런 세속화를 시키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과연 내년 선거에서 그 유권자들이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이나 실패한 경제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열어놓은 국경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실패한 바이든 정부의 정책들을 무시하고 낙태 이슈 하나 가지고 과연 민주당을 찍어줄 것인가 공화당을 찍어주지 않고 물론 민주당이 바라는 것은 그것이겠죠. 그분들이 내세울 만한 공적이 없기 때문에 네. 지금도 바이든 대통령이 기회 날 때마다 전국에 이제 곳곳에 가면서 지난 그 3년 동안 자신이 한 경제적인 정책이 먹혀들어서 여러분들의 임금이 올라가고 그리고 그렇지만은 다들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엄청난 인플레이션.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너무나 그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간 임금도 모자라는 이 실질적으로 볼 때는 3년 전에 비해서 우리 살림살이 똑같은 그 상황 형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정당 한 11,000불 정도가 모자란다고 그래요.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더 빨리 네. 그 임금의 인상보다도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권자는 아마 그 바이든의 그 실패한 정책을 염두에 두고 투표를 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장로님 해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앞으로의 대선 과정을 저희들이 눈여겨봐야 되고 또 기도하면서 정말 성경적 가치로 이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어갈 대통령 후보를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저희들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로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